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어쩌면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확실한 것을 하나씩 더해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게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한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이라면요? 어떠세요? 이 질문. 전혀 낯설지가 않죠. 이게 무슨 철학책이나 나오는 고상한 고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거요.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든 지금 당장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바로 그 순간들 말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생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귀납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완벽한 진리, 즉 플러스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불합실성, 즉 마이너스 상태인 거고요. 목표는 이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여서 0에 가깝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까요? 일단 시작은요, 언제나 마이너스 상태예요. 불확실성이죠. 데이터는 부족하고 내가 틀릴 가능성은 사방에 널려 있고 딱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느냐? 경험을 바탕으로 이건 틀릴 확률이 제일 낮겠다 싶은 거? 다시 말해서 덜 나쁜 선택지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든 0에 가깝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요. 귀납법이랑 단짝이면서도 완전 정반대인 친구가 있거든요. 바로 연역법입니다. 이 둘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아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왜 귀납법이 이 불확실한 현실 세계에서 꼭 필요한 도구인지 그 진가가 확 드러나거든요. 보세요. 이 표를 보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연역법은요, 완전 수학 공식 같아요. 딱 떨어지는 확실성의 세계. A이면 B다처럼 전제가 맞으면 결론은 무조건 맞는 그런 플러스의 세계죠.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런가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몇 가지 사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야 하는 바로 귀납법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결론은 언제나 아마 그럴 거야 하는 가능성일 뿐이지 100%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여기가 불확실성의 영역, 마이너스의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귀납법으로 얻은 결론은 유레카, 진리를 찾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 중에 그래도 이게 제일 덜 틀린 것 같은데? 하는 일종의 최선의 가설인 셈이죠.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철학자들끼리 하는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게 바로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과학자들이 완벽한 진리를 증명했다고 하나요? 아니죠. 일단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하죠? 그 가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온갖 실험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반증이죠. 그 공격에서 살아남는 더 단단하고 덜 틀린 가설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건 단순히 추론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세계관으로까지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인간인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말할 때 그 알미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문장, 이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이거 알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요, 그 알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알은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지는 말이에요. 이렇게 불확실성의 지평선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쓰던 단어들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지식, 이건 더 이상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불확실한 것들 중에서 지금으로선 이게 제일 확실해 보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 이건 우리가 손에 딱 줄 수 있는 트로피 같은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우리를 이끄는, 하지만 영원히 닿을 수는 없는 북극성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식이라는 건 뭐냐?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0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움직임 자체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이죠. 이런 생각이 완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진짜 신기하게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위대한 사상가들이 결국 비슷한 지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과학 철학자 칼 포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은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왜냐? 어떤 이론도 100% 완벽하게 옳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수많은 그거 틀렸어라는 반증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끝까지 살아남은 이론, 즉 가장 덜 틀린 녀석이 잠시 챔피언 벨트를 차는 것뿐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한번 휙 날아가 볼까요? 정말 놀랍게도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 비어있다는 뜻의 그 공사상에서도 아주 비슷한 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잠시 의미를 가질 뿐 그 자체로는 텅 비어있다는 생각이죠.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는 말과 통하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실용주의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생각에 진리라는 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탐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면 저 멀리 미래에 언젠가 도달하게 될 최종 합의점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내 주머니 속의 소유물이 아니라 저 수평선 너머에 있는 목적지 같은 겁니다. 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걸 딱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비유 하나, 이것만 딱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의 핵심은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그 비유는 바로 뗏목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무슨 단단한 땅 위에다가 튼튼한 성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끝도 없는 불확실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주변에 떠다니는 뗏목들 중에서 저게 지금으로선 가장 안정적으로 보인다 싶은 뗏목을 골라서 일단 올라타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생각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식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요, 사실 완벽한 최선이 아니라는 것. 그건 수많은 더 나쁜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다 지워나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 바로 차악, 리스트 배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으면서 그 안에서 가장 덜 나쁜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과연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재미있는 철학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보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가 실제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